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정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여왕 박규리입니다. 예, 규리 씨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 네, 오늘 맞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정말 이 완연한 가을에는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맛있는 정보 정말 네. 많은데 규리 씨는 특별히 이 가을을 좀 기다리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또 패셔니스타다 보니까 예. 가을이 되면은 옷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와.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사실 너무 여름에는요. 단풍. 맞아요. 이렇게 옷을 입기 너무 좀 예. 힘들어요. 비칠까 걱정하고 아. 또 겨울에는 너무 두꺼워서 둔하잖아요. 근데 가을에는요 좀 이렇게 멋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어서 저는 예. 가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하늘은 높고 네. 말은 살이 찐다는 네.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이 찌는데 저도 네.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입맛이 요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정말 저도 가을이 되면요 입맛이 그렇게 도는데요. 특히나 가을 계절에 그 제철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 또 가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정말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좀 살이 쪄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계속 먹어야 먹어야죠. 되잖아요. 먹어야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이 또 우선이니까요. 아. 건강을 또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아유, 그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을하면 네. 또 생각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어. 전어, 제철 네, 전어. 맞습니다. 와, 예. 뭐 하나 딱 꽂히면 있잖아요. 네. 맛있는 거 하나 네. 들어오면 한 일주일 계속 먹거든요. 네. 우리 규리 씨는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 네. 계속 그것만 한다거나 네. 그것만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먹는 거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또 액세서리 같은 거 저희 또 가수들은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쁜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모아본 적은 있어요.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네. 자, 관심을 넘어서 전문적으로 나만의 물건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 모으실까요? 왜 모으실까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상상도 못할 아주 특별한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바라만 봐도 즐겁고 미소까지 절로 나는 별별 물건들. 손들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진귀한 물품들도 많고. 빛바랜 물건 속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건 물론이요. 추억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수집품이 있을 소냐. 한평생 모은 물건들로 인생을 보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따뜻한 남쪽 땅에 자리 잡은 경남 창원시 소사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해. 저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있던 뚱뚱이 TV들도 있고 달력도 있고 뭐 그런 옛날 물건들이 있어서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편이고요. 좀 재밌네요, 구경을 하니까. 엄마 따라 여기 처음 와봤는데 그 옛날 물건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여기가 옛날 물건도 많고 어릴 때 우리가 생활하던 그런 김달지 문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덥석이라는 걸 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당에 깔아가지고 저 옛날에 뭐 고추도 된장에 찍어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서 친구들이랑 구경 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돌아온 것만 같은 이곳. 여기엔 개인이 수십 년간 모아온 생활용품부터 학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는데 김현철 관장이 이곳을 무료로 개방한 이유, 바로 관람객들의 유년 시절 추억과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렇게 김씨 박물관은 보편적인 사람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가족들한테도 가족끼리 자기 그 집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보편적인 오래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 박물관은 한 차원 올린 작업. 그래 나의 이야기를 한 곳, 보여주는 공간. 그렇게 내 잘난 체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아름답다고 했던가. 가난하지만 따뜻한 정에 있던 그 시절. 현철 씨는 18살 때부터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물건 하나하나 소중한 만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다양하다는데 우리 한국의 최초의 화장품입니다. 이게 박가분. 이게 1916년도에 이제 이 상표 등록이 된 최초의 화장품인데 지금 이제 두상그룹의 모체가 되는 이 박성직상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광고 문구가 이 광고거든요. 이 보면은 이 신문 광고하고 똑같아요. 그 23년도 되면 이 광고가 많이 옵니다. 동아일보 같은데.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동 구리무장사 누가 불렸나?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불렀네. 이래요. 1917년도에 구소련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귀족들이 한국을 망명을 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생계수단으로 구리물을 제작해 만듭니다. 근데 안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표도 그대로 쓰니까 이게 동동구리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역사책에서만 봤던 물건을 실물로 볼 수 있어서 놀라고 그 속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라니 이곳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소사 마을. 김씨 박물관 바로 옆엔 현철 씨가 지금까지 이 박물관을 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공간이 있다는데 요거는 이제 김씨 공작소입니다. 근데 내가 79년도에 이제 김씨 공작소를 만들었는데 그냥 공작소는 뭔가 창조한다는 거, 뭔가 만들고 새롭게 뭔가 디자인한다는 이거거든요. 누군가의 기억과 누군가의 시간을 품은 추억의 물건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현철 씨. 당신을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임명합니다. 혹시 방금 만든 게 이 가방인가요? 제가 이제 수집을 하고 이러니까 또 고물도 수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물을 수집해가지고 컨텐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테마 전시를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에코 가방에 사람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새롭게 뭔가 옛날 것이 아니고 새롭게 디자인하면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하고 이거 뭔가 콜라보를 하면은 재밌는 것이 탄생하겠다 싶더라고요. 수집만 한다면 큰 오산, 상품에 담긴 이야기와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들고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저도 이제 2030년이 이제 부산 세계 엑스포니까 그 기점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산업을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동안 모은 물건들로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 산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현철 씨. 앞으로 그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이번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눈으로 색다른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을 만나봤으니 작은 남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이곳.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듯한 조개부터 다양한 색을 자랑하는 산호까지 모두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고? 제가 직업은 진주조개 수집가입니다. 낮은 칠개의 원자재인 진주조개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남태평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나간 것이 인도네시아의 우중판당이라는 곳이에요. 임수택 씨의 특별한 수집 본능. 지난 40년간 남태평양을 드나들며 직접 건져 올린 진주조개와 산호만 봐도 1만여 점에 이른다는데 정말로 한국은 너무 좁고 바다속이 너무 진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고 내 고향 통영이 원래 항구 도시고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컬렉션을 하면서 뮤지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1978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로지
내가 해양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남들이 가지 않고 위험하다고 못 가는 곳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조개를 수집하게 된 게 오늘날까지 되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조개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이 수많은 조개 중에서도 스택 씨가 특별히 애정하는 수집품 개봉 닭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이게 향수의 원료로 들어가는 앰버그리스라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향유고래가 대양 오징어를 잡아먹고 그다음 잡아먹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나온 게 바다에 다니다가 사람 손에 잡히면은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여기 노란 자태를 뽐내는 또 다른 바다의 로또가 있었으니 학면 골든 카올이라는 거예요. 골든 카올이. 이게 필리핀 앞바다 아주 깊은 데하고 피지 앞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밀려오면은 원주민들이 이게 아주 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수집가들한테 가격이 대단한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내추럴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고 이 매끈매끈한 것도 원래 자체의 컬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개 수집은 가지를 뻗어 해양 생물을 본떠 만든 나무 조각품들로 향했는데요. 보자마자 눈이 번쩍하시죠? 내가 다이버를 한 49년 하고 저 수중 사진을 쭉 몇십 년 했는데 이거를 해양 뮤지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창원 마산은 항구 도시인데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바닷속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직원을 조각가들을 한 29명 데리고 30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재들은 아주 독특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안다더스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바다의 생태계를 알아라.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 밑을 조각을 한 거예요. 오로지 바다 밑으로만. 언더더씨. 바다빛 해양생물은 다 내게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아스마트 종족이 만든 조각품을 수집하기까지. 이게 다 스택 씨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라는데. 지난 40년간 수집을 위한 여행이 가능했던 건 긴 시간 각종 오지에서도 함께 있었던 아내 덕분이라고. 그래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유 남편이 이랬으니까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이 됐겠다,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를 즐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자연 따라 하게 되니까 딴 어떤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좀 힐링을 하자면은 남편하고 옛날부터 다녔던 그 오지로 다시 한번 갔다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떤 또 변화의 차이도 있는지 한번 다녀보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지금 기다려지는 순간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은 여지껏 평생 다닌 곳을 다시 쭉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동안 모은 수집품들로 박물관을 만들고 여전히 수집을 위해 모험을 떠나고 있는 별별 수집가들. 어릴 때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부터 남태평양을 가득 품은 조개까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미생활로 삶의 즐거움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남들과 다른 취미로 정말 즐겁게 살아가시는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예. 아, 이분들 영상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멋지다, 멋지다 막 이런 감탄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인이 따로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야 장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장인 정신을 가지시고 수집을 하셨고 네. 이걸 또 나만 보지 않고 맞아요. 전시까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와, 존경스럽습니다. 네, 김현철 씨 같은 예. 경우에는요, 이렇게 현대사의 그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요즘 신작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멋진 물건들도 만드시고 하고 또 에코백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요, 판매도 하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김씨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어르신분들하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 다른 것을 느끼면서 참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40년 넘게 해외를 드나드시면서 또 이렇게 조개를 수집하는 예. 임수택 씨 정말 너무 감명 깊었는데요. 와. 또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래요. 조개 찾으러. 네. 정말 조개만 보면은 그냥 뭐 짐 싸서 바로 가시고. 네. 그러니까 추진력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이게 내가 모르는 오지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 조개 수집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또 위험하기도 한데. 맞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안방 마님께서 정말 위험한 곳이건 뭐 어떻게 먼 곳이건 할 것 없이 함께 같이 이렇게 예. 동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즐겁게 모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천생연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맞습니다. 두 분에게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규리 씨, 네. 어디서 좀 달달한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예, 뭐. 지금 뭐 충북 영동에서요. 맞습니다. 달달한 향기가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살랑살랑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알면 쓸모있는 여행 정보. 오늘은 계절마다 멋진 산세와 풍광을 뽐내는 곳 충북 영동으로 왔습니다. 과일의 고장이자 국악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북 영동. 오늘 이곳에서 영동의 어떤 매력을 뿜뿜 느끼게 될지 설렌다 설레. 알면 쓸모있는 여행 정보, 지금 영동을 파헤치러 렛츠고. 네, 여기는 난계국악박물관인데요. 뭐 자치단체로는 처음 국악 전문 박물관으로 세워진 난계국악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난계 박연 선생님의 업적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국악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 국악의 메카인 영동답게 둘도 셋도 없는 국내 유일한 국악 박물관인 이곳.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우리 국악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되시겠다. 난계 박연 선생님이 영동이 고향이세요. 갖고 난계 영동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국악적인 업적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갖고 첫 번째는 이제 음료를 만드시고 거기에다 이제 평경 대표적인 악기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고당리에다가 박연 선생님의 난계국악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국악을 발전시키고 완성한 국악의 아버지는 누구? 조선 초기의 천재 음악가로 불리는 박연 선생. 그는 고구려의 완상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난계국악 박물관은 사실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데고, 또 이제 그 옆에 제작촌에 가서는 이런 악기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악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해보는 곳이고 만들어보는 곳이고, 그럼 이런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는 요 바로 뒤에 체험촌에 가가지고 직접 연주 체험을 하는 곳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악타운처럼 형성을 해놓은 곳이 이쪽 난계국악 박물관입니다. 친숙하지만 자주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가야금을 비롯한 100여 종의 국악기와 국악의 의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엄마야, 100여 종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전통음악 국악의 매력은 뭐죠? 우리 국악을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먼저 최고 장점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민족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악기를 하게 되면 대금을 하게 되면 대금 소리가 청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거고, 가야금도 명주칠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청한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이제 국악으로 하면 대표적인 이제 판소리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정화가 되면 건강해졌지만 노래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정음악입니다.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기 위해 국악체험촌으로 이동했는데요. 국악체험촌은 우리소리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전국악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와, 다들 멋지다 멋져. 근데 저처럼 국악을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체험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악기 아쟁, 해금, 거문고 등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음이 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곳이고요. 경험이 있든 없던 걱정 하덜덜 마시라. 누구든 쉽고 재밌게 국악기에 입문할 수 있는 마성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말씀. 영동은 이 국악체험관이 되게 시설도 좋고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체험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국악인들이 이 연수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시설이 이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편의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숙소든 아니면 이렇게 연습실이든 연습 공간이든 여러 가지 뭐 식당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나 체험을 왔을 때 최적의 공간이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웅장하고 거대한 북. 너의 정체는 뭐냐? 정체를 밝혀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북이에요. 소 가죽이 40여 마리 정도가 들어있고, 소나무가 15톤 트럭으로 4대 분량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상 어디에도 없다. 영동에만 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천고를 두드리면 청명하고 웅장한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천고. 우리 모두 소원을 말해봐. 네, 이제 영동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기온차가 좀 심한 곳이 영동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아주 잘 되는 곳이 영동입니다. 그래서 영동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포도가 유명하고요. 또 이제 가을에는 지금도 아마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려있을 텐데 감이 유명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포도 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감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와인 축제하고 국악 축제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동 포도로 만드는 와인도 많이 맛을 볼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꽃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동은 두루두루 산지가 좋은 데라서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곳이 영동입니다. 자, 국악을 몸소 느꼈다면 이제 달달한 향에 취할 시간. 영동 포도 맛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포도가 맛있다면 당연히 와인도 오케이. 와인 하면 보통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등등 머나먼 나라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너도 와인 하면 한국. 한국에서도 싱싱하고 당도 높은 포도가 있는 충북 영동. 영동이야말로 한국 와인의 1번지 되시겠다. 네, 여기는 1995년부터 천혜 포도 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와인을 제조, 유통하고 있는 국내 최대 와이너리입니다. 충북 영동에서는 충청북도의 약 80%에 해당하는 포도가 재배가 많이 돼가고 있고요. 기상개왕이나 토양 조건이 포도 재배에 아주 맞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과일의 당도가 높고 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동 포도인데요. 외부 첨가물 없이 물 한 방울도 희석하지 않는 자연 발효 양조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아니 이러니 영동 와인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는 와인 제조만 하는 건가요? 와이너리 투어부터 뱅쇼 만들기, 그다음에 와인 시음, 그다음에 와인 조교, 식사 등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2층 갤러리에서는 와인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와인의 제조 방법,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와인들을 전시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와인 개인 셀러에서는 오래된 와인부터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와인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장으로 가시면요, 저희가 상시 판매하고 있는 와인부터 여러 가지 와인 제품을 와인 시음부터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크통 저장고로 내려가시는 길목에 보면 오른쪽에 와인 조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격장 안내와 오크통 저장고에서는 와인이 오크통에서 어떻게 숙성되는지 그런 숙성 과정과 정확한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곳이 와인을 맛있게 숙성시키는 지하 토굴 되시겠다. 이곳 토굴은 항상 13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길이가 무려 200m 정도라는데 길다 길어! 이렇게 긴 토굴에 와인 오크통 수백 개가 깊은 맛으로 익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와인을 제대로 잘 즐길 방법은 뭐예요? 와인을 고를 때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육류랑 드실 때는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해산물이나 파스타 이런 거랑 드실 때는 화이트 와인을 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냐고 표현을 했을 때는 본인 입맛에 맞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포도가 맛있으니 와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와인은 점잖은 사람을 떠들게 만들고 진지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좋은 사람들과 와인이 함께한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소냐. 나는 영동이 포도가 유명하다고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까지 유명한지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와인이나 이 지금 점심 시간에 먹는 이 오리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와서 너무 분위기도 좋고 맛있어요. 짱이에요. 한번 맛보면 영동 와인에 푹 빠져 다른 와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와인, 자주 먹고 싶어지는 와인, 이제 먹지만 말고 발에 양보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먹고 싶은데 왜 도대체 양보해야 되죠? 와인을 이용해서 조격을 하는 와인 조격장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25리터에서 3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따뜻한 물에서 와인과 함께 조격을 하는 곳이고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와인이 더해진 와인 조격. 오늘도 고생한 나를 위해 이런 호강 정도는 당연지사. 피로야 피로야 워이 워이 가버려. 어때요? 다들 피곤이 풀리시나요? 네, 너무 좋고요. 올라올 때부터 지금 여기 와이너리 조격 체험하러 왔는데 너무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여기 같이 온 회원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하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영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재밌어요. 아주 더 젊어지는 것 같고 맨날 오고 싶습니다. 충북 영동의 싱싱하고 달달한 포도,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맛에 취하고 흥에 반하는 영동 와인, 이제 너만 사랑할 거야. 여기 영동에는 포도가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오늘 포도도 먹어봤었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여름에 온다면 또 이렇게 시음도 하고 또 볼거리도 또 보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 그 와인 열차에서 이제 진도아리랑을 또 우리 그 국악인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 영동의 국악이 아주 유명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주 우리 그 국악인이 진짜 흥겹게 잘해가지고 같이 흥겨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니까 더 좋고요. 땀을 내고 이렇게 땀을 내면서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바로 이렇게까지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는 알면 쓸모있는 여행 정보 알쓸여정. 오늘은 충북 영동의 국악과 와인을 만나봤는데요. 국악과 와인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의미 있으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영동으로 놀러 오세요. 알면 쓸모 있는 여행 정보. 네, 국악이 숨쉬고 또 네. 포도의 향기가 숨쉬는 충북 영동 편입니다. 좋았어요. 사실 영동 포도는 유명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 국악과 포도주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고 네. 이것도 저는 처음 봤네요. 영동이요. 전국 포도 생산량의 13%. 와, 진짜 많이 생산하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천혜 자연 환경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일교차 적당하죠. 좋은 토양 가지고 있죠. 근데 뭐 포도가 좋으면 와인이 좋은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좋은 명소 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또요? 네, 네, 어디입니까? 합니다. 예. 네, 거기가 가봅시다. 어디냐면요. 예, 예. 아름다움과 함께 또 달달한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 원류정 들어보셨어요? 원류정. 네네. 뭔가 그 로맨스가 떠오르는 맞습니다. 분위기 있는. 여기에 예. 가면 그냥 힐링 자체 그냥 가만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요. 예. 정말 힐링하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영동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와인 포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른들은 와인 한잔 하시고 맞아요. 또 원류정 가서 또 풍경도 이렇게 보시고 네. 충북 영동 진짜 강추드리는 곳입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가 지역의 어떤 특산품들, 지역의 네. 좋은 장소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또 행사의 여왕 박규리 네. 씨, 금산 당연히 가보셨겠죠? 아유, 그럼요. 금산하면 인삼 아닙니까, 인삼. 예, 인삼. 네. 금사람의 인삼이죠. 맞아요. 이건 뭐 전국적인 사랑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지금 맞아요. 인삼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금산에서 인삼이 유명한 이유는 네. 자연이 좋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금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금산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도 인삼, 저기도 인삼. 여러분,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온 동네가 다 인삼입니다. 일단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금산 아니겠습니까?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이거든요. 충남 금산에 찾아와 봤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쫙 둘러싸여 있고 인삼만큼이나 정말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삼 한 뿌리 먹고 든든하게 기운 차려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충남 금산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실게요. 자, 인삼 씨 여행 갈까요? 금빛 인삼이 반갑게 맞아주는 이곳은 바로 충남 금산.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어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바로 금쪽 도시 금산으로 출발! 빼어난 산수와 비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금산의 주요 관광 명소 월영산 출렁다리입니다. 바라만 봐도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 이 출렁다리는요, 지난해 세워지자마자 단박에 금산의 명물이 됐다고 하죠. 지금까지 금산 인구의 13배가 넘는 인구가 월영산 출렁다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굽이치는 금강의 물줄기를 바라보기 위해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건 당연지사. 약 10분 정도 오르다 보면 월영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계단 입구에서부터 여기 다리 입구까지 쭉 걸어 올라왔는데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운동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 월령산과 부엉산을 이어주는 출렁다리 바로 앞에 섰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밑에가 뻔히 다 보여요. 아찔하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아찔하고 스릴 만점인 출렁다리. 지상 45m 위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폭포 등장. 바로 원골 인공 폭포인데요. 높이 80m를 자랑하는 인공 폭포라고 합니다. 출렁다리 중간쯤 가니까 골이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요. 오다가 목마르고 그랬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시원한 폭포가 있어서 거기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출렁다리부터 폭포까지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금쪽 같은 도시 금산을 둘러보기 위해 이번에 찾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바로 금산 산림 문화타운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금산 생태숲부터 남이 자연 휴양림, 그리고 느티골 산림 욕장까지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 좋은 날이 더 힘들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숲길을 걷다 보면 도심 속 쌓였던 스트레스를 훨훨 날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어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요.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 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생태숲 학습관에서는 숲속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진짜 나무다 하는 거는 우와! 모양 뭐 닮지 않았습니까? 부엉이 닮았죠? 이렇게 귀 차. 옆에 그리고 생태숲의 밤과 낮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태숲의 밤을 만나볼 수 있나 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똑! 한국의 올빼미과 조류 중 가장 큰 수리 부엉이. 특히 이곳은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짜잔! 살아 숨쉬는 목재 문화를 만나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목재와 관련된 체험과 전시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서 목공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나무로 만든 비행기부터 자동차까지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목공의 작품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작품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추억도 쌓고 나무로 된 작품도 만들고 목재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재밌겠죠? 와, 일단 이곳은 목공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제대로 체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이곳에서는 어떤 걸 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가 오셔서 목공 체험을 하시는데 한 22종의 품목이 있어요. 그거를 연령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아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목걸이라든지 문패 만들기 같은 거를 체험하실 수 있고요. 어른은 뭐 나무 도마나 의자 같은 것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른이니까 예. 어떤 걸 해볼 수 있죠? 나무 도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거친 나무 표면을 사포질로 열심히 문질러 주다 보면 주방 필수품 나무 도마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포인트, 나만의 디자인까지 직접 새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상징하는 네모, 세모 모양 그림을 예쁘게 새겨줬습니다. 도마 위에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새기고 나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도마 같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길을 따라 이번에 찾은 곳은 극강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속도감 있게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보세요. 최장의 긴 코스 1km가 넘는 장거리라고 하는데 한번 타러 가보실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와 스릴감을 즐기려면 얼른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대둔산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짚라인을 타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겠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안전장비 단단히 차고 본격 체험에 나섰습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빠른 진단입니다. 그 순간 속도는 최대 110까지 나와요. 110km까지. 그래서 아주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무적에 빠른, 아주 엄청나게 빠른 라인이다. 안 타봤어. 오. 오, 드디어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11m를 올라왔는데 제 뒤로 보이시죠?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대둔산이 다 보이고요. 이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럼 저도 짚라인 도전! 씩씩하게 도전을 마친 후 곧바로 하늘을 날 준비 완료! 와, 야, 이렇게 빠르다고요? 어머, 지금 보기보다 너무 빨라가지고요. 저는 저거 정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너무 빠른데요? 네. 네. 자, 첫 번째 워밍업 코스를 즐겼다면 스릴 만점 짚라인의 클라이막스. 두 번째 코스를 향했습니다. 저 멀리 대둔산을 바라보며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짚라인. 금산에 오셔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금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금산 안에 제주 있다? 제주 컨셉트로 꾸며진 브런치 카페입니다. 금산에서 만나는 돌하르방이라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인지 이곳은 제주 감성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명당 자리 차지하려면 오플러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만 제주라고 생각한다면 큰 우산. 이곳에서 만들어진 음식 역시 제주도에서 배송된 식자재로 만들어진 요리들인데요. 고소한 우도 땅콩으로 만들어진 고르곤졸라 피자부터 제주 딱새우로 만든 로제 파스타까지. 맛있겠죠? 사실 그 배송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부담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제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에서 제주와 가까워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표님. 금산에서 제주를 담은 이유가 코로나 당시 이곳에서나마 제주도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담벼락마저 제주 같죠? 네, 저는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의 특별한 맛들을 다 담고 있는 디저트인데 하나는 귤피와 귤조림이 들어있는 치즈케이크, 그리고 댕유지 에이드가 있는데 댕유지는 제주의 토종귤로 유자의 맛과 한라봉의 맛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귤입니다. 댕유지 에이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맛은 유자 같은데 목 넘김은 한라봉 같은 굉장히 신선한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주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금산에 여행 왔는데. 그럼 지금부터 금산에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특산물 만나러 가시죠. 금산 하면 인삼, 인삼 하면 금산이죠. 하늘이 내린 선물 진한 인삼향을 따라 금산 수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러분 딱 들어오자마자 인삼 향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쭉 저기도 쭉 많은 인삼들이 있는데 금산에 오셔서 인삼을 꼭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질 좋은 인삼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금산 수삼센터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비옥한 금산 땅이 키운 인삼은 모두 수삼센터로 집합. 전국 70%의 수삼이 이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야, 귀하고 귀하다는 6년근 수삼의 자태. 바라만 봐도 건강미 뿜뿜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각가지의 종류별의 인삼이 정말 많네요. 네. 하루 종일 인삼과 함께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흙을 만지면서 인삼과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십니까?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저는 인삼이라고 알고 왔는데 금산 수삼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삼센터. 수삼이 뭐예요? 이제 흙에서 바로 채취를 하면 수삼. 젖어 있어서 그냥 수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에서 캐서. 그러면 가장 좋은, 질 좋은 이 인삼을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연근도 필요 없고 요즘은 연근도 이제 별로 개의치 않고 제일 삼을 봤을 때 깨끗한 거 표면이 얼룩덜룩하지 않고 표면이 깨끗한 삼이 가장 좋은 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삼들은 쫙 뻗어서 엄청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삼이라고 그래요. 몸통이 좀 길고 다리 발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게 이제 이거는 남발삼. 발이 어지럽다고 그래서 남발이에요. 몸통 짧고 다리가 많죠. 이 중간 다리가 많으면 좋은 삼이에요. 그러면 이 원삼은 언제 먹고 남발삼은 언제 먹고 이런 게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주로 홍삼을 찌거나 갈아 먹을 때 몸통이 긴 걸로 선호하고 이런 건 남발삼은 이제 달여서 드실 때 맛이 진해요. 금산 수삼이 이름값을 하는 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봄부터 몸집을 키운 뿌리가 가장 실하게 여무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좋죠. 한나자리나 보다 뜨거운데다가 그 햇빛이 오가니까. 금산 인삼이요. 좀 딱딱하고 더 향이 좋고 강화 이런 데보다 훨씬 좋아요. 금산 인삼. 그래서 여기를 찾아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1층에서 다양한 인삼을 보셨잖아요. 2층에 올라오면 이 인삼으로 만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더니 일단 향이 가득해요. 배가 너무 고픈데요. 한번 맛보러 가실래요? 와! 좋은 인삼이 사마리여도 먹어야 보배겠죠. 금산에선 다양한 인삼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삭한 인삼 튀김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구이가 인기 만점. 금산을 방문하신다면 인삼 튀김과 양념구이만큼은 꼭 드시는 걸로 약속!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금산 인삼은요, 재배 방식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드스타네 월드스타. 게다가 가을철이 되면 제철 맞은 인삼을 자랑하기 위해 금산 세계 인삼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가을 꼭 방문해 보셔야겠죠? 인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곳 선별장에선 축제 준비를 위해 땀나게 바쁘다고 하는데요. 와, 인삼 수확량 엄청나죠?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금산 인삼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많이 드시고 여기 금산은 구경거리도 많아요. 여행할 자리가. 그러니까 금산 축제에 오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인삼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럼 저처럼 얼굴도 예뻐져요. 저도 어머니처럼 예뻐지고 싶습니다. 금산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축제도 구경하시고 무엇보다 이 인삼이 주는 기운만큼이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도 금산으로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인삼이 사람 모양인 건 사람을 살리는 정성이 깃들여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인삼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 금쪽 도시 충남 금산으로 놀러 오세요. 그 제일 좋은 인삼을 구하기 위해선 금산에 가서 이 축제할 때 현지에서 싸고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러 가셨을 때 좀 네. 헷갈리시는 게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 수삼 인삼의 단위인데 맞아요. 인삼의 단위는요. 네. 한 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750g이 한 채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개수가 적어서 이거 왜 적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인삼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개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수도 맞아요. 있어요. 실한 거를 네. 고르신 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방송 끝나고 달력을 쫙 펼쳤는데 이거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오늘 방송하고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10월에 진짜 바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말에 사실 아이들과 할 거리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또 가을의 축제 계절이다 보니까 축제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규리 씨는 진짜 돌아오는 네.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유, 뭐 저도 오늘 축제 소개하면서 아 여기 가야겠다 이미 아. 마음속에 점 찍어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그곳에 가서 축제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저희도 네.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